실제로 이렇게 6-7평 되는 작은 원룸에 공용관리비를 10만 원 넘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임차인분들이 전세나 월세집을 볼 때 물은 잘 나오고 잘 내려가는지, 곰팡이는 없는지, 이렇게 집 내부 상태만 확인하고 덜컥 계약을 하시는데요. 추가로 중요하게 체크할 게 있어요. 바로 관리비 부분인데요. 계약하기 전에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월세 금액에 이 관리비가 포함되는 줄 알고 계약하고 입주를 했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관리비들이 나오면 진짜 당황스럽죠. 실제로도 이 관리비 때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원룸, 집의 용도에 따라서 관리비가 부과되는 방식도 다르고 금액에도 차이가 있어요. 먼저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비가 책정돼서 별다른 분쟁은 없죠. 이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항목을 보면 직원들 급여 등으로 지출되는 일반 관리비가 있고 건물 보험료나 승강기 유지비, 공용관리비 등 이런 게 있고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과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나중에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 같은 건물 유지 보수를 하려고 미리 각 세대에 부과를 해서 걷어놓는 건데요.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보통 적게는 한 달에 10,000원에서 많게는 50,000원까지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매달 임차인이 관리비를 낼 텐데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죠. 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일단 납부를 하고 나서 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집주인한테 달라고 해서 받고 나가시면 되는데 모르면 못 받고 나가는 거죠. 한 달에 2만 원씩 4년을 살았다면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전기나 수도, 가스는 집에 계량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한 만큼 계산이 돼서 부과가 돼요. 이런 아파트는 관리비를 확인하기도 쉽죠. 인터넷으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쉽게 관리비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지역과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관리비 세부 항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파트 면적별로 공용관리비는 뭐가 있고 얼마인지, 개별 사용료는 어떤 것들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계약하실 때는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 주택은 이 아파트처럼 관리비를 미리 세부적으로 조회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살면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빌라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죠. 물론 위탁업체에 매달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비용 때문에 빌라에 사는 한 사람이 대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용전기나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 매달 이 건물에 지출되는 비용하고 관리자 수고비 정도를 관리자한테 입금을 하면 관리자가 매달 정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세대별로 전기나 수도, 가스는 사용한 만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빌라 같은 경우도 관리비 분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오피스텔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오피스텔은 대부분 이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10평도 안 되는 이 오피스텔이 일반 관리비라고 해서 7, 8만 원씩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주자들이 관리 주체에 일반 관리비 세부 지출 내역을 요구해도 투명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게 되죠. 그 외에도 건물 보험료나 이 승강기 유지비, 공용전기, 수선 유지비 등 이런 게 발생하고 당연히 전기, 수도, 가스는 사용한 만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다 합치면 10평도 안 되는 오피스텔 관리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월세만 생각하고 입주했다가 라면만 먹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흔히 원룸, 투룸이라고 하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주인이 맨 위층 주인 세대에 살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원룸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관리비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죠. 전기나 가스는 당연히 사용량만큼 부과가 되는데 공용관리비라고 해서 10만 원을 넘게 받는 경우도 많아요.
뭐 계단이나 복도, 청소비랑 이 공동전기, 승강기 유지비, 인터넷 TV 사용료나 이 수도료가 원룸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청소도 이 집주인이 운동 삼아서 뭐 열흘 정도에 한 번이나 이런 복도 바닥 정도를 닦아주고, 공동전기라고 해봐야 이 입구나 복도에 이 전등을 사용하는 게 전부고, 이 TV 인터넷 사용료는 보통 원룸 건물 전체 가구를 이 통신사랑 약정해서 사용하니까 한 달에 이 건물 전체 사용료가 20만 원도 안 나오죠. 그리고 이 원룸이 15가구라면 솔직히 건물 전체 수도세가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6, 7평 되는 작은 원룸에 공용관리비를 10만 원 넘게 받는 경우도 많아요. 이 집주인들이 월세가 비교적 저렴해 보이게 하려고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광고를 하고, 뒤로는 이렇게 1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따로 받는 거죠. 임차인은 이 발품 팔아서 월세가 저렴한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한 건데, 관리비가 이렇게 나오면 당황스럽죠. 이제부터는 이 부동산 광고를 할 때 관리비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아직도 관리비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도 계약서 특약에 관리비가 별도인지 여부를 기재하시고, 납부해야 될 관리비 항목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 특약에 넣어둔다면 나중에 이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